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학원 선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또 학교 다니면은 누구나 학원 한두 번쯤은 다닐 겁니다. 학원이 그것이 인터넷이든 아니면 일반 오프라인에서 학원에 가든 많은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국어학원 선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 지금은 흔히 말하는 마케팅이 워낙 발달해서 이 학원이나 저 학원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 자기한테 맞는 것 안 맞는 것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워낙 공개되기 때문에 학원에 광고하는 방법이나 홍보하는 방법이나 알리는 방법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다시 말하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학원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누구나 말로는 국어 같은 경우에 독해와 원리, 방법, 개념을 강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가보면 대부분 다 문제풀이합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속에 원리가 녹아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대부분 문제풀이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우수한 강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많다고 우수한 강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거죠. 홍보를 잘하거나 광고 잘하는 그런 학원들이 뜨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유명하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저는 수많은 주변의 강사나 학원을 봤습니다. 제가 같이 있던 학교 선생님들도 강사로 많이 나갔고, 실제로 또 학원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인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인기는 몇 년 안 간다 이렇게 적었지만은, 유명하다고 인기 있는 건 맞는데 잘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유명하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진짜 잘 가르치는 강사나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 많이 내주는 학원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숙제를 많이 내주면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숙제 많이 내주면 숙제하느라가 지칩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이 국어 하나도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애들은 수학이라든가 이 부분에 수학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그거 하느라 바빠서 굉장히 힘든데 국어까지 숙제 내주면 애가 스트레스 받고 숙제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또 하더라도 얼마나 하다 지치죠. 성적도 오르지 않고요. 근데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적당한 숙제는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한 숙제는. 근데 지나치게 숙제가 많으면 첫째 피해를 주고, 숙제하면서 사실은 너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이제 문제 말고 오답 체크만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틀렸고 어떤 문제가 맞는데 나 이거 몰라요. 오답 체크만 하는 그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은 오답 체크가 중요한 게, 국어는 오답 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해가 중요하죠. 여러분, 오답 체크를 여러분 해보면은 만약에 A라는 문제가 틀리면 왜 틀렸을까 보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틀렸고 그것이 지문에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체크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수능형 문제는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뭐냐면 문제풀이만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해가 안 되면 문제풀이를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지문 독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문제풀이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문 독해하는 학원보다는 문제풀이 하는 학원이 인기가 훨씬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이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문제풀이만 하면은 그건 바람직한 학원은 아니에요.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이제 그 인터넷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광고 홍보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최근에 그 TV나 언론에서 학원들의 그 어떤 댓글, 그죠? 뭐 그와 관련된 어떤 수많은 이제 뭐 사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00% 믿기 어렵습니다. 광고 홍보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줄 세우는 학원이 있죠. 뭐 줄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날짜를 정해서 학부형들 줄 세우는 사람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기생을 받아서 줄 세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줄 세우는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예비 등록을 받아서 그 예비 등록 순으로 마감을 하면 되지. 그걸 갖다 뭐 더운 날 땡볕에서 사람 줄 세워놓고 추운 날 덜덜 떨면서 줄 세우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미리 그 받아서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줄 세우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바람직하지 않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잖아요. 뭐 선착순 우선으로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카페나 블로그 댓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그 유명한 삽자루라는 강사가 지금 그 학원들의 댓글이나 카페, 블로그 이런 데 댓글 같은 것을 지금 그 뭐라고 할까나요? 부정 댓글? 그런 것들을 뭐 계속 유튜브나 이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말 하면서 참 이런 말을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좀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요. 예. 저도 뭐, 예. 자, 어쨌든, 그런 말들은 별로 그렇게 믿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국어학원 선택할 때 조심할 점인데, 여러분, 이런 학원을 선택하세요. 첫째, 독해 원리 방법을 강의하는 학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국에 조금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업을 만약에 100분 한다고 치요. 가정하면은. 그럼 독해가 한 뭐 8, 90% 하고 1, 20%를 만약에 문제풀이나 이런 거 다른 거 하면은 뭐 바람직한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해 원리가 되면은 숙제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 숙제가 많은 학원, 선택하지 마시고 숙제가 적은 학원 선택하세요. 그러면 더 바람직한 공부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독해 중심, 독해 원리와 방법 강의한다는 것은 지문 중심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문제 원리, 어떤 문제에 숨겨진 어떤 개념과 원리를 강의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답인지 아닌지 뭐 계속 이것만 하면은 실력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개념이나 어떤 원리를 강의하는 학원을 선택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독해 개념과 원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 지문을 중심으로, 문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강조를 하는 학원은, 그 다음에 그렇게 강의를 하는 학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독해 개념과 원리는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고, 근데 연습은 어떻게 해요? 학생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내신 학원 선택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